본 자료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백두대간 토론의 개별 영상 자료입니다. 주제 발표자는 김방수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요청받은 거는 제가 첫 번째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하나하고 두 번째 페이지에 그 자연공원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백두대간에 관련된 국립공원 내 그 등산로 출입 금지 이런 행정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률은 맨 처음에 보면 목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 목적 조항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한 훼손 방해입니다. 이게 이 법률이 제정되게 된 계기가 여기 보면 무분별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개발 행위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뭐 뒤에는 그 약간 목적인 훼손 방지하는 목적이 있고요. 이 개발 행위라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벌목이라든지 식물을 채취한다든지 동물을 포획한다든지 그 안에서 건축한다든지 토사하고 돌 채취 각종 토목행위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개발 행위이고요. 소극적으로 이게 저희가 지금 문제되는 게 등산로가 없던 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던 등산로입니다. 이런 기존의 등산로를 소극적으로 그냥 저희가 이렇게 거기에 뭐 머무른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그냥 지나가는 패싱 하는 행위인데 이게 개발 행위라고는 도저히 이렇게 개발 행위 개념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하고 이 등산로 재개방 부분은 전혀 배치되지 않는 저희 원래 원칙대로 하면 개방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조의 2의 제2호에 보면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이게 보면 인간의 사람이 사용하는 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법원 대부분이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 현 소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거주이전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한하고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 국립공원 내에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것도 국립공원법이나 백두대간 이호 뭐 이런 식의 법률이 제정되고 그걸 구체화하기엔 행정 뭐 규칙, 예규, 뭐 시행령, 세책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존 관리 돼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용이라는 걸 완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이 법이 이렇게 제정이 된 건 아니고 최소한 인간의 이용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15년간 그것도 일체 출입이 금지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 법상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7조 보호지역에서 행위 제한 이렇게 특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행위 제한을 보면 그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 정비라는 문구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7조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행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로서. 그런데 여기 보면 등산로, 탐방로에 설치하고 정비.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등산로를 다시 재개방하는 거지 이게 다시 뭐 탐방로를 설치하고 새롭게 정비한다는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하고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지금 미개방하겠다 이런 거는 이 법률상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 자연공원법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연공원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조항은 제가 다 봤는데 관련이 없고요. 출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28조에. 그거 보면 요 아래부터 먼저 내려봐주세요. 이게 요런 사유가 될 경우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 생태계와 자연 경관 등 자연 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이건
약간 좀 패스천 마크처럼 될 수 있죠. 이게 우리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이해합니다. 이것도 잠깐 조금 관련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3번에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이것도 뭐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 다섯 번째도 다 조금씩 저희가 이렇게 재개방하는 행위에 대해서 요 각 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요건이에요. 요건 자체가. 그래서 뭐 코에 오면 코골이, 귀에 오면 귀골이식으로 이렇게 걸고 들어갈 수 있는데, 요런 경우에 어떠한 행정청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위에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좀 상세하게 이렇게 법률 조항을 보면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요 뭐 이게 한번 읽어보시면,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을 금지 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 예약 부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게 지금 제가 보면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 저번에 갔더니 뭐 사실 익스큐즈 되면서 환경청에서 결정했다고 하고, 그 근거가 제가 그 가서 그럼 과연 무슨 법에 무슨 근거로 해서 이걸 막아주시느냐 물어봤더니 대답 안 하셨죠. 그때 환경청에서 결정했다. 환경청에서 결정할 때 산악단체도 세 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산악계도 같이 그게 동조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답변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은. 근데 여기 보면, 자, 이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임시입니다, 임시. 절대적으로, 그냥 막 가르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이에요, 또 일정 기간. 이 금지하고 또 제한도 있고요. 이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탐방객 수 제한. 이게, 그 다음에 탐방객 수를 제한하게 돼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자, 이거 제가 이제 이 법을 해석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출입을 금지하고 가지 말라는 건, 출입 통제라는 행정수단은 이건 최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형태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15년간, 그것도 뭐 어떤 조사, 아까 현 소장님 얘기대로 데이터가 없어요. 아까 제가 오기 전에 한 소장님이 행정청 답변 제가 봤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가 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법률도 원칙과 예외, 원칙은 가야 돼. 그 등산로가 개방이 돼야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요런 개발 행위나 이런 거 있을 때 제한을 할 수 있는 거고, 원칙과 예외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포지티브 하냐 네거티브 하냐 이런 게 있어요.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그렇고, 제가 그 행정부 답변을 받았어요. 그 지역 주민, 환경단체, 시민단체, 산업단체 다 협의를 모아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겠다. 이건 행정행위를 정치행위화하겠다. 그 정치로 다 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치로 풀면 좋아요. 그러면 사실 뭐 예전에 그 어디죠 거기? 그 울산에 거기 그 지율선님이 그 고산석지 도룡령 결국 그 KTX 가는 라인 그 턴을 뚫었지 않습니까? 도룡령은 과연 거기가 그 사람이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사패산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단체도 반대해가지고 그 시간을 오래 끌었죠. 그 기간 동안 손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그 환경단체가 이런 식으로 자꾸 소극적인 행정을, 이 파지티브 행정을 해야 되는데, 네거티브, 일단 안 된다. 네거티브하게 풀어줄 수 없다. 금지한다. 그러면 금지하는 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자, 시민단체 이래 해서 합의해서 모아와라. 그건 아니다는 거죠, 제. 일단은 파지티브하게 풀어주고, 선생님 얘기대로, 자, 풀어줬을 때, 이게 식물군, 곤충군, 동물군이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는 건지. 그 프레임 자체가, 공무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네거티브한 프레임이에요. 그러면 그걸 금지했을 때는 과연 이렇게 치밀하게 해서 금지를 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금지는 쉽게 해요. 그 다음에 풀어줄 때는 뭐 이런 단체들 다 의견을 모아서 한다는. 굉장히 어렵게, 자기가
면피고 익스큐즈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서 얘기했더니 환경부는 지금 제가 아까 한 회장님 본 거 보면 정치 이슈화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관련 조금만 더 연결된 사람 다 와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다 하고 해서 풀어주라고 하면 풀어주겠다. 이런 식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집중과 이게 확산 문제도 또 제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게 이게 한쪽 지역에 계속 사람들이 뭐 집중해서 가면 등산도 집중해서 가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훼손이 되겠죠. 근데 제가 그 북한산도 뒤쪽에 가다 보면 거기 뒤쪽 구파발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거의 뭐 천년의 숲처럼 뭐 계곡도 있고 참 좋지 않습니까? 서울에 이렇게 가까운데도 사실은 이렇게 확산되고 일정 수만 다니면 그렇게 자연에 끼치는 영향은 작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국토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백두대간도 수는 작지만 일정 그렇게 저희도 이게 산업단체에서 열어달라고 할 때 전면적으로 다 열어주고 뭐 그냥 프리패스처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어떤 조건을 두라고 저희가 그쪽에 또 제안을 제시해달라고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통제하겠다. 통제하면 사실 자연 보호도 되고 이용도 되고 국가에서도 관리도 해주고 좋은 거죠. 그리고 뭐 사람이 관리한다고 또 이용한다고 해서 자연이 또 파괴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 들어와서 등산로도 정비되고 여러 가지 체계나 시스템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를 했기 때문에 더 잘 보호되고 더 잘 이용하는 측면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얘기는 길었지만 제가 보면 이 15년간 이 뭐 원래 이 금지한 것 자체도 근거도 희박하고 여기 보면 일정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15년이라는 건 일정 기간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와서 이제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업단체들이 자꾸 이제 좀 힘을 모아서 얘기하니까 약간 신용하는 척 하면서 그냥 뭐 여러 단체 모아서 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데 따라서 과연 이 풀어주고 나서 이제 앞으로 관리하겠다. 그럼 이게 풀어주고 나면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고 어떤 식의 폐해가 있더라. 그러면 그걸 수정하고 다시 또 조정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이 가야지. 지금처럼 뭐 이거 풀어주는데 2, 3년 뭐 환경 영향 평가할 겁니까? 이거 가지고 한 달에 10명씩 뭐 10명이나 100명이나 뭐 지나가는데 주로 이게 백두대간 저도 대학 산업 때 뭐 힘들게 갔죠. 그때 경치도 못 봤습니다. 사실은 기스림 메고 앞에 그 뒷사람 엉덩이하고 뒷발자국만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주로 제가 기억나는 건 뭐 북중능선이나 뭐 오대산에 설악산 가고 능선길이에요. 능선길. 능선에 이렇게 어떤 보호 가치라는 거. 그러면 사실은 까치나 산의 멧돼지는 진짜 이게 친환경적인 동물인가 새인가 이것도 한번 저희도 한번 그리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조편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두서 없었지만 얘기는 마치고 일단 관련 법에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